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같은 구조이지만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 중에 어디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무르셨나요?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말이야말로 정말 취향 탐색의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보통 인간의 뇌가 시각 자극을 0.2초 이내로 정서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좋다, 싫다는 반응을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신체가 먼저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바로 진짜 취향이고 판단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신체 감각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직관적인 감각을 탐지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여드린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서 3초 안에 끌리는 쪽을 좀 선택해 보세요. 좋았던 이미지 혹은 가장 인상 깊었던 이미지, 마음에 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 색감이 기억이 남을 수가 있고요. 내지는 세 번째 이미지에서 소파의 색상이 인상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취향을 아직 잘 모르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인테리어랑 되게 많은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소라도 확실하게 내 감정에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작은 요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취향 탐색의 본질이고요. 자, 이미지만 보고서 잘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았던 공간, 이거는 정말 인상 깊었다 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취향에 맞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았던 공간을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경험이 좀 동반되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편하고 좋았어 라든지 그 색감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 재질이 만졌을 때 너무 좋았어 라는 좀 구체적인 상황이 동반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서 방문했던 호텔이나 카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름 때문에 특별했다 말고 그 다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남의 눈 따라가는 것을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정말 시류에 편승을 많이 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이 좀 많이 급변을 하죠. 내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은 왠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은 생깁니다. 근데 스스로 취향을 규정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상황이 되게 위험해요. 극단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게 내 취향을 모르면 결국 남의 취향을 빌리게 됩니다. 지인의 조언이나 인스타에서 계속 보게 되는 스타일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SNS 속의 트렌디한 공간들은 의도를 가지고 연출된 한 컷의 이미지이기에 사진 한 장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장은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내가 정작 막상 살아갈수록 어딘가 불편한 공간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의 디자이너의 스타일도 이런 류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디자이너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의 취향을 찾아주기도 해요. 근데 진짜 미스매치는 이런 작은 인테리어 요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정말 비싼 돈,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 맞지 않을 때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몇 년 새 인테리어를 했음에도 저한테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는데요. 이 말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취향 없이 그냥 고르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 감정까지 많은 것을 투자하는 작업이에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여유가 많아서 다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인테리어란 정말 인생의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거든요. 목표 지점을 모르는데 지도랑 손전등을 갖고 간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취향을 트렌드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심플하게 많이 하죠. 내지는 이런 거는 요즘 안 하잖아요.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느낀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부류에 소속되기 위한 심리가 반영된 그런 말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스타일을 선택할 때 내 본질적인 요구와 필요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진짜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어떠했으면 좋을지, 그 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나는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내지는 나는 이 공간에서 위험을 느끼고 싶어,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공간에서 내 성공의 맛을 느끼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공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공간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취향은 단순히 개인의 미적 선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리듬, 생각의 구조, 과거의 기억까지 되게 많은 것들이 반영되고 더 크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눈이나 지나가는 말이 그것들을 정해주지는 않고요. 나는 어떤 공간에서 머물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령 어떤 분은 과거 좋은 추억과 그 추억에 연결된 공간을 재현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시절 따뜻하게 느꼈던 거실이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던 호텔의 방을 자신의 일상 공간에 옮겨오고 싶을 수도 있죠. 이렇게 공간이 개인의 기억과 긴밀히 연결된 만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기 위한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향을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컨텐츠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저의 취향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스티브 집스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취향을 찾기 위한 가이드를 드리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더 많은 사례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팁과 노하우도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단지 미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루는 컨텐츠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눈이 더 오래 머무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고 싶다고 느꼈던 공간을 늘 기억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는 출발점이에요. 아직 생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언어로 표현되지 못했을 뿐이지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취향, 더 많은 다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